최강 스카이와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오늘은 인천 자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편입니다. 오늘 저희 인천에 있는 자사고 두 개가 있죠. 이른바 이제 전국구 자사고라고 하는 인천 하늘고, 그리고 저희 인천광역시 자사고인 인천 포스코고, 이 두 자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도 한 원장님과 함께 할 건데요. 한 원장님 오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입니다. 네, 그럼 오늘 자사고 편 내용을 통해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현재 중학교, 특히 2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현재 3학년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 이 두 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요강부터 좀 보면은 인천 하늘고하고 인천 포스코고 둘 다 자사고 전형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보고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고 면접 반영을 하는데, 먼저 모집 인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천 하늘고는 전국구 자사고라 하늘고 근처 지역 인재, 그 다음에 인천 전체에서의 인천 전형, 그리고 마지막 전국구 전형,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이 중에서 저희 지역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가려면은 이 인천 전형에 있는 30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우선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천 포스코고는 실질적으로 인천 광역시 내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96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내신 성적은 국수, 영가사라는 이 5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과고는 뭐 수학, 과학, 이 국제고, 외고는 이제 영어 내신만 반영을 했다면, 뭐 소위 얘기하는 전체적으로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친구들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과목을 잘해서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둘 다 2학년 내신이 40%, 그리고 3학년 내신이 60% 반영이 돼요. 다만 학교마다의 차이점은 이제 과목별로 이제 반영하는 비율들이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출결은 감점으로 미인정 결석 일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늘고는 1점씩 깎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고 같은 경우에 0.02점씩 깎습니다. 뭐 큰 차이가 있거나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이제 2단계에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은 점수 구조를 좀 따로 해놨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단계가 60%고 2단계가 거의 40%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자소서에서 좀 특징이 있다라면 이 각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고 하는, 즉 각 학교의 어떤 인재산,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 동기를 쓰게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모든 어떤 특목에서 다 동일한 이 자소서 내용 중에 핵심이 딱 하나 있잖아요. 이놈의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향후 진로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쓰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하늘고는 이제 인성적인 요소에 대한 자소서 내용도 들어가 있고, 포스코고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른바 이제 진로 계획 중심으로 해서 좀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1단계에서 내신, 2단계에서 결국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자사고? 항상 얘기잖아요. 최근에 자사고 인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특히 이 전국구 자사고라고 하는 전사고 학교들이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는다. 물론 이제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진 않지만 특정 몇몇 학교의 인기가 높고, 최근에는 인천 내에서도 인천 하늘고, 그 다음에 특히 인천 포스코고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세요. 현재 이게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전환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초등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일반고로 전환이 돼도 포스코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하늘고 보내는 게 더 좋지 않냐, 포스코고 보내는 게 더 좋지 않냐.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네, 소위 말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지망, 2지망을 쓰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뺑뺑이를 돌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들도, 이 두 학교들도 그 1지망, 2지망을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만약에 이제 하늘고하고 포스코고가 이제 학군 기준 했을 때 공동 학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지역 학군에 들어가느냐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인천 전체 학군들이 몇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얘기하는 이제 미추홀구 애들만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소위 미출고지만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공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학교들이 지정된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늘고하고 만약에 포스코고가 인천 전체에서 다 지원이 가능한 그 학군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원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송도에 있고 영종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지역 라인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송도 집값이 더 비싸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가 사는 이 미추홀에서 그렇게 되면 이 두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되는 거네요. 지원을 하려면 이제 이사를 해야겠죠. 주소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죠. 거야. 근데 이건 아직은 모릅니다. 얘네가 2025년에 일반고 전환될 때 어떤 학군으로 지정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뺑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1순위로 한번 자신있게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만약에 그렇게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지금 소위 학생 수가 좀 적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그게 더 학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학생 숫자를 일정 이상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아주 적은 인원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이 이제 한 학년에 그래도 한 250명 정도는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으면 300명. 네. 물론 이제 이 두 학교의 그 내부 시설이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냐면 원래 적은 인원이지만 강의실이나 이게 워낙 많이 세팅되어 있고 부지 자체도 크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얘네가 일반고 전환할 때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학생 숫자는 그거보다 현재보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글쎄요, 그건 진짜 막상 그때 가서 봐야지 아는 정도. 뭐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현재는. 그쵸. 아무래도 두 달 후에 두 달 후에 일어날 어떤 일 때문에 네. 막간의 변화나 조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우선은 2025년에 일반고 전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은가. 이미 교육부에서도 이미 지정을 다 했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 뭐 요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볼 수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자사고가 인기가 많은가?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 대입의 방향성이 예전에 제가 이제 입시 설명회 그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얘기하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입시적 상황에서 가장 적용하기가 좋은 학교가 솔직히 자사고입니다. 어떤 전형이든. 뭐 교과든 종합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능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특히 올해 지금 입시가 아주 난리가 나서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학생들부터는 솔직히 학교에서 수능을 얼마만큼 준비를 해줄 수 있느냐에 이 친구들의 대학 실적과 합격에 대한 기준이 아마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를 자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소위 얘기하는 수시에서의 교과, 종합, 심지어 수능 최저까지도 다 가능하고 논술도 가능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정시 전형에서 자사고가 훨씬 유리하죠. 현학생들 기준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입 방향성에서는 진짜 멀티다. 대신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건 거의 없다. 종합 전형에서 솔직히 특목이라 불리는 학교를 이기긴 조금 애매한 부분. 물론 수능에서는 압도적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수능까지 가는 친구들이 다른 일반적인 일반고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수 비율이 정이 아니에요. 재수 비율은 일반고보다 훨씬 높죠. 왜냐면 아무래도 최상위권 대학들만 노리다 보니까. 다만 그러한 방향성에서 되게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자사고를 선택하는 가장 좋은 이유예요. 특히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요거는 한번 제가 펜으로 살짝 한번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게 자사고에 대한 입시 결과입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상위 15개 대학에 대한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이에요. 당연히 일반고가 한 압도적으로 많죠. 하지만 전국 2,00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2,000개가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50%가 조금 안 되는 정도? 특히 뭐 앞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50% 좀 안 되죠. 아니 50% 정도. 자, 그런데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학교당 1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학교 개수 비율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전국구 자사고 10개, 광역시 자사고가 물론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들 숫자 50개가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마다 뽑는 인원이 상당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율로만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1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학교는 자사고 정도예요. 왜냐면 특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국제고나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워낙 학교 수가 적기도 하겠지만 비율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뭐 그리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보세요. 고려대에서 끊기죠. 밑에 있는 데는 안 가요. 안 가죠. 예, 거의 다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 평균의 한 10.82%면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합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2021년도 자사고 전체에서 보낸 학교 인원입니다. 이거는. 아, 인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보냈느냐 각 학교에 도대체 좀 보시면 여기 살짝 지어서 보시면 보세요. 고려대학교를 641명 보냈어요. 그래서 14.1%.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보면 10%대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대 641명, 성대 584명, 연세대 528명, 한양대 525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티어라는 학교를 엄청나게 보낸다는 소리.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5개 대학 중에서도 좀 인지도가 낮은 데는 그만큼 좀 떨어지지만 윗상에 있는 학교들은 뽑는 인원들의 프로테이지가 뭐 15%, 14%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그 특정 학교들을 이제 지목했을 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시죠. 자사고에 대한 어떤 그 대중적인 그 파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이제 그런 찰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사고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더더욱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더 경쟁에 참여하려고 하고 학생들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실히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어지면 그렇죠. 정말 아쉽고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이제 자사고는 이제 학교들마다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하늘고는 크게는 인문계열하고 이제 의공학계열, 그러니까 인문계열하고 의공학계열에 대해서 좀 특화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자연계열 특화인데, 인문계열은 이른바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 어디서 비슷한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국제고, 외고 할 때, 예. 뭐 논문, 연구, 주제 연구, 그거 거의 똑같습니다. 예, 교과 기반. 심지어 이 인문계열 교과 기반 심화 탐구 프로젝트는 옆에 있는 국제고하고 공동합니다. 아, 맞아.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네. 국제고 수준의 생기부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리고 한해고가 또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의공학계열이죠. 네, 그래서 이른바 무한상상 과정이라고 해서 뭐 3D 프린트로 막 제작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거는 옆에 있는 인천과고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다시피 한의고가 양 옆에 국제고하고 과학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학교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수학 커리 중에 일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한의고가 되게 메리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도 과학고 가서도 탐구 연구를 그렇죠. 같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되게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외진돼 있는데 불구하고 요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이 3대장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의고가 종합전형으로 상당히 좀 좋은 점이 많고, 물론 수능학습에도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학교 중 하나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고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고는 되게 이과계열에 되게 특화시켜 놓은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의고보다 더 특화시켜 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때 1학기에 통합과학을 다 끝내요. 그리고 2학기부터 물리가 필수고 화학하고 생명과학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이게 한 1년 정도 선행이네요. 그쵸.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고는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다른 뭐 학원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특목 관련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얘기하는 게 다들 공통점이 뭐냐? 무조건 과탐 선행해서 가야 된다. 네, 너무 빨라서 과탐이 선행이 안 돼 있는 애들이 2학년 갔을 때 요 2학년 때 배우는 물리에서 많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요게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무학년제에 교과 과목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요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과학을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뭐가 좋냐? 2, 3학년 때 얘네는 수능형으로만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수능 중심에 공통 과목만 배치돼 있고 3학년에 미적, 화풍이 3학년에 다 있어. 아. 수학이. 예, 그리고 예. 과학도 과학 2도 있지만 과학 1도 다시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수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은 가장 수능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학하고 영어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포스코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상태고 그러면 1학년 때 탐구 과목을 다 끝내놓고 2, 3학년 때 수학하고 해가지고 수능을 그쵸. 그러니까 포스코고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수시로 가는 친구도 제법 되지만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것 같네요. 딱 보니까. 네, 정시에 특화시켜놓은 거 특히 이 이과 중심이에요. 네, 이과 중심이니까. 그래서 자연 계열에 되게 특화시켜놨다라는 게 이 한외과하고의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당연히 전국고 자사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당연히 전국 자사가 더 좋아요. 그거는 뭐 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천에서만으로 한정하면은 굳이 한외고를 꼭 그 30명이라는 그 빡센 경쟁을 뚫고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학생의 성향이 약간 이과적이다. 그렇죠. 요즘에 또 이과 진로를 많이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고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사고를 얘기할 때 이제 대학을 많이 보낸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다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더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의대. 딱 보이네요. 그죠? 이찬 약수. 의대를 가는 하이패스냐 아니냐 맨날 우리가 그렇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빅10이라고 불리는 서영고를 중심으로 한 최상위권 대학의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수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의치한 약수를 아주 전형적으로 노려서 자사고에 가서 여기만 노리는 이제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6장의 카드와 3장의 정식 카드를 활용하지만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얘네는. 아무래도 최상위권, 그러니까 자사고 최상위권 그룹 애들은 당연히 의치한 약수를 무조건 노리죠. 그리고 그 자사고자 중간 레벨 미만인 친구들이 이제 되게 빅10을 중심으로 해서 재수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노린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의대를 간 하이패스냐, 이게 말이 많잖아요. 그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일단 서울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 수시 전형이에요. 그러면 수시로는 얘네가 얼마나 이제 좀 학교를 보내느냐. 오늘 좀 제가 자료를 좀 몇 개를 준비해서 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는 하나고, 전국구 자사고죠. 네. 이제 외대부고, 전국구 자사고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쭉 나와있죠. 전국구 자사고, 외고, 가고, 이거 전부 통곡이에요. 일반고에서 가장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예요. 수시로 10명 보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천 포스코고는 어디 있냐? 여기 똑같은 데 있죠. 10명. 아, 그러네요. 네, 여기 있죠. 한울고 어디냐? 요 구둥, 전국 구둥이죠. 14명. 예, 그러니까 수시로.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외고, 그러니까 자사고나 우리가 있는 광역시 자사고를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괜찮은 성적권에 있어요. 서울대를 가는 이 수시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자, 요거는 전체적인 입학, 진학 성과예요. 2021년 기준, 작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0년에 대학 입시를 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2021년에 들어간 거니까. 자, 한울고 서울대 수시 정시 합쳐서 24명 보냈습니다. 포스코고 11명 보냈어요. 연세대 오히려 포스코가 더 많이 보냈죠. 고려대 똑같죠. 서강대 포스코가 훨씬 많이 보냈어요. 황교안대 한울고가 좀 더 많이 보냈고 한양대는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그러고 나서 한울고는 뭐 중경 외시는 학교에서 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학교 가는 거에 대한 큰 의미를, 거꾸로 이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이 정도 보냈다. 이제 학교가 발표하는 겁니다. 봐, 포스코고 볼까요? 중대 중앙대 56명 보냈어요. 한 학교에서 중앙대로 56명 보냈다. 물론 완전 탑티어라, 그러니까 완전 탑티어라 얘기하지 뭐하지만 최상위권 대학들이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외대, 시립대, 이대, 뭐 대략적으로만 지금 인원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진학이면 물론 재수까지 포함일 겁니다. 이게 정시까지 포함이니까. 하지만 한 학년 정원 기준 했을 때 최소한 절반 이상이 최상위권 대학을 갔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딱 봐도 학교가 뭘 지향하는지가 딱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학교들이 보내는 인원수를 봤을 때 이 학교들이 문과 계통이야 이과 계통이야 어느 정도 우리가 판단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의대는 어떠냐? 제일 궁금하시죠, 어머니께서.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가져온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의대 학원, 상상고. 2021년 의치한 수만 합쳐서 208명 보냈습니다. 2020년 221명 보냈어요. 이게 한 해에 보낸 숫자예요. 쉽게 말해서 정규에서 한 200등만 돼도 의대에 간다는 소리네요. 물론 이게 절반 이상은 뭐 재수생들도 있을 거고. 수능 정시에 이게 의대도 지역 인재가 있어. 얘네가 지역 인재가 되잖아요. 전라 지역 지역 인재가 돼서 지역 인재 압도적으로 많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상상과 전라 그 전주에 있다 보니까. 그쵸. 하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럼요. 실적.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디냐면 희문고등학교. 이게 서울광역시자서 그 유명한 대치동 8학군의 정점에 있는 그렇죠. 학교. 135명 보냈습니다. 2002 140명 보냈어요. 상상고가 전국 1등이고 희문고가 전국 2등이에요. 그 다음에 3등이 이 대구에 가면 그 유명한 경신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걔네도 광역시 자사고인데 거기도 의대를 많이 보낸 학교. 그 다음이 이제 뭐 외대고고 이 순이에요. 하늘고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45등인가 그래요. 그러면 하늘고 16명, 그리고 포스코가 55등, 10명, 그리고 일반고에서 인천에서 제일 많이 보낸 학교가 송도고등학교예요. 송도고. 네. 혹시 몰라서 부모님도 궁금해 하시니까.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 두 학교는 우리가 고려하면 안 돼. 얘네는 어나더 레벨인 거고, 그럼요. 일반적인 그 자사고들이 되게 한 해에 한 10명에서 한 15명 사이에요. 하늘고나 포스코고가 못 보내는 학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성적적으로 나쁘지 않은 학교들이. 오히려 제가 주목한 송도고죠. 송도고가 너무 많이 보는 거. 왜냐면 요즘에는 의대를 한 학교에서 한 2명 보냈다? 그 학교 거의 소위 얘기하는 정말 괜찮은 학교거든요. 5명 이상 보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방고라고. 예. 갑방고란 말이 있어요. 정말 학원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있는 일반고. 그러니까 송도고가 제가 볼 때 인천에서 거의 그런 갑방고 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부분으로만 기준했을 때도 하늘고 포스코고도 나쁘지 않고 일반적인 자사고나 광역시 자사고들이 특히 압도적인 성적을 가지고 있다. 요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확실히 자사고들이 의대를 보내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은 확실히 있다. 어느 정도는 일정 이상.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보낼 수 있는 인원들이 차이들이 폭이 있지만 또 올해같이 만약에 이렇게 정시 위주로 전환되면 내년에 입시 결과가 나올 때 하늘고 포스코고에서 아마 의대 보낸 인원이 20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자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 또한 상담할 때 자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일단 의대,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뭐 가능성,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어머님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입시에 관련돼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수능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수능이 확실히 된다는데.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수능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고가 조금 수능 그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늦게 올라오는 감정.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기본적인 자사고에 대한 뭐 내용, 그리고 왜 자사고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입시 방향이 이쪽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학부모님들 다 그냥 뭐 다 알아들으시고 여기서 끄실 것 같은데. 그쵸. 그 뒤에 얘기할까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이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뭘 준비해서 가야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기 위한 준비도 준비지만 가서 이후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 적응 못 해가지고 그냥 일반고로 전화보거나 도태됐다, 뭐 자퇴했다는 친구도 워낙 많다 보니까 가서도 그래도 잘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원장님이 영어하고 수학이라고는 두 과목 기준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얘기하겠는데 우선은 하늘고 포스코 어떻게 준비하나 수학 영어 이 자사고라는 이 학교 특징이 우리 앞선 영상에서 과거하고 외고와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게 조금 그렇게 특징은 별로 없다. 하지만 다 잘해야 된다. 결론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학교 넷이 똑같습니다. 외고하고 과학고하고 무조건 A 맞아야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과고는 과학, 수학을 중심이고 외고는 영어를 중심이라면 이 친구들은 전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도대체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 워낙에 문제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냥 단순 암기식의 문제풀이는 절대 안 되고 수능 당연히 고1 늦어도 고2 때까지는 모의고사 1등급을 다 전과목이 나와야지 의대를 갈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자사고라고 하는 수학, 영어의 실체를 좀 살펴보면 우선은 수학을 보면 당연히 과학고가 압도적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하고 외국어가 수학을 못하냐? 아니죠. 일반고에 비해서는 당연히 잘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학은 과학고가 탑, 그 다음에 외국어고 또는 국제고하고 자사고가 비슷하다. 진짜? 난 자사고가 훨씬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물론 그 자사고에서 이과를 그러니까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친구는 더 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영어, 당연히 외국어고가 원탑이죠. 네, 그리고 과학고하고 자사고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죠. 과학고하고 외국어고는, 과학고는 당연히 자연계열 특화된 학교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문계열에 특화하기 때문에 과학고에서 수학, 과학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외국어고에서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 자사고는 수학은 외고만큼 해야 되고 영어는 과고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수학,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전에 위에서 입시 요강을 보셨지만 이 친구들은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과학도 잘해야 되고 사회도 잘하고 전 과목에 대해서 두루두루 최고의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수학, 영어의 실체지만 딱 결론 말씀드리면 잘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잘해야 된다. 소위 얘기하는 이 공부 머신이 돼야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뭐야, 자사고가 뭐 수학도 어중뛰고 영어도 어중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학고하고 외국어고는 수학과 영어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대학 입시에서 가는 방향이 틀려. 그럼요. 이 두 학교는 종합이 1번. 무조건 종합변형 중심으로서 압도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들인데 비해 자사고는 전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건 결국 수능과 결부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도 종합이고 교과도 교과지만 결국에는 그게 안 됐을 때에 대한 사선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는 수능이라고 하는 학습을 이미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거에 걸맞는 학업 역량을 얘네는 이미 갖춘 상태에서 학교 수업이 수능화 돼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2학년, 3학년이 되면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 과고, 외고보다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럽게 고생이 많다. 진짜 힘들다. 얘네는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요.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학생마다 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 일단 1년 선행, 이거는 특목고잖아요. 특목고 정도 갈 실력이면 1년 선행은 저는 당연하게 보고 거기서 플러스 뭐 2년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영어 중학생이지만 고등 문법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1, 2 모의고사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게 1등급이죠. 예,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영어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영어의 큰 차이가 이제 약간 조금 더 높아지는 문법, 그 다음에 좀 더 많아지는 어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문장이 좀 길어지고. 네. 중학교 때 이미 일정 이상 실력이 되는 애들은 솔직히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수학. 네. 이제 1년 선행인데 이제 심화 과정까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심화. 우리가 과학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체 심화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심화 과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저도 수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수학은 교재를 쭉 보면 일단 개념서라는 게 있고 기본 유형서라는 게 있고 조금 중간 난이도의 유형서가 있고 좀 어려운 그 유형서가 있는데
저는 심화라고 생각하면 이 어려운 유형서까지는 끝낸다고 봐요. 블랙라벨? 아니, 블랙레벨까지는 솔직히 저는 과거 학생들은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블랙까지는 물론 풀면 좋지만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뭐 일품? 그 정도까지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품? 네, 일품이나 그러니까 블랙레벨 그런 거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냐면 지금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지를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지금 문제집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인지 딱 알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1년 선행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저희 아이 1년 선행했어요. 그럼 저는 꼭 물어보는 게 문제집 모르겠어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개념수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센까지 풀었대요.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도 다 하는 거고 소위 우리 자녀가 특목이라는 거를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점 잡는 게 한 1품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집을 뭐 1등급 뭐 이런 거 정도는 풀어야 되죠. 근데 그것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푸냐, 두 번째 학원에서 푸냐.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푸는 거를 지켜보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 문제를 직접 풀어서 답을 내느냐인데 이 친구들은 답을 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화라고 하는 걸 조금 길게 얘기한 이유가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 수학 어디까지 했는데 우리 아이 뭐 2바퀴 돌아갔어요. 뭐 2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 미적 들어갔어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상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럼요. 예를 들어 내가 3학년 모의고사에 들고 와서 자 풀어봐. 이게 솔직히 정답이거든. 그럼요. 솔직히 얘기하면 1, 2학년 모의고사도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기준이 뭐냐. 얘가 뭐 수학 상하까지를 했던 뭐 원투를 했던 미적을 돌렸던 모든 상관없어. 무조건 일단 3학년 모의고사 주고 너 여기서 몇 개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얘가 딱 받았을 때 일단 자신 있게 들어간다? 그럼 좀 준비가 된 거. 제 기준에선. 근데 봤는데 애가 우물쭈물해. 이러면 이제 얘 학원에서 소위 얘기하는 얘 헛돈 썼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특목고 마지막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담을 할 때 한 바퀴 돌렸어요, 두 바퀴 돌렸어요 했는데 저는 그 돌렸다라는 기준이 교재거든요. 소위 말해서 개념수 두 바퀴 돌려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쉬운 유형수 두 바퀴 돌리는 거는 그냥 일반 학생들은 다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돌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자 개념수 끝냈어요, 문제집 못 끝냈어요, 문제집 못 끝냈어요, 문제집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문제집을 하나 풀면 한 바퀴 돌린 건가? 저는 그 기준은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럼 문제집을 두 개를 풀면 두 바퀴를 돌린 거고 세 권을 풀면 세 바퀴를 돌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수학을 하면은 보통 문제집이 아까 말씀드린 개념서, 뭐 유형서, 뭐 중간 난이도, 심화 난이도 되게 어려운 문제는 블랙까지 가는 데는 보통 한 5개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5바퀴 돌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냥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되게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도 똑같지만 그럼요. 우리 지금 뭐 너희 한 바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뭐 너희 집에서 2바퀴 돌아간 걸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야,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 2바퀴 돌았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확신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명확히 얘가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려면 그럼요. 정확하게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그냥 풀게 해보는 게 제일 정답이다. 그러니까 얘기로만 듣거나 눈으로만 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돼야 이 학교를 갔을 때 적응을 해. 거기서 상위권 성적을 쳐주는 거지.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뭐 미적까지 했어요, 뭐 2년 했어요, 뭐 몇 바퀴 돌렸다라는 게 하는 거 포스코로 들어가는 것까지 문제가 없겠지만 가서 걔가 거기서 경쟁을 할 수 있는지는 또 얘기가 틀린 완전히 거죠. 달라지죠. 왜냐면 이 학교들이 일단 가면 학원을 못 다녀요. 거의 대다수가. 뭐 그렇게 봐야죠. 하늘고도 기숙사고 포스코도 뭐 그 앞에는 뭐 소위 얘기하는 통학이라고 하지만 대다수가 이제 전부 기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말에나 나와서 학원 뭐 수학 수업 듣고 뭐 영어 수업 듣고 뭐 인강 듣고 하는 건데 일단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소위 얘기하는 최상급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든 자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몇 바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애가
처음 보는 문제를 줬는데도 어떻게든 풀어내려 한다. 그게 정답. 그러면 얘는 이미 돼 있는 거야. 메커니즘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다른 학원이나 인강이나 과외를 통해서 좀 보조를 받으면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역량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수학에서는 저는 기준이라 본다. 네, 맞아요. 좀 길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거라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사하고 이제 준비해서 이제 영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생기부는 똑같습니다. 과거 준비하는 거나 외고 준비하는 거나 국제고 외고 준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번 하늘고하고 포스코고에 대해서 좀 입시를 분석해봤어요. 작년 올해 어땠는지. 그래서 요걸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 하늘고는 요 지역 인재는 1.5대 1이었어요. 예. 그리고 인천은 3대 1. 그리고 전국은 거의 한 3.6대 1. 예,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높아서. 전국적으로 하늘고의 인기가 없지는 않네요. 꽤 있네요. 전국 인원, 모집 인원이 25명이에요. 25명이면 거의 한 100명 가까운 인원이 지원했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대다수가 아마도 그래도 지역상 수도권, 서울권 그렇겠죠. 애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봤을 때도 인천 하늘고가 나름 소위 얘는 빅4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제가 볼 때 빅5나 빅6 안에는 들어간다. 인지도는 그래도 꽤 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단계 교과 성적으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핵심이 진로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진로 분야를 설정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과학자 이러면 안 돼. 되게 구체적이에요. 왜 구체적으로 얘네가 이걸 설정해서 자소서를 쓰게 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 면접을 보는데 같이 연결할게요. 개별 면접 문항에서 자소서에 기재한 진로에 맞는 분야나 계열 과목에 대한 질문을 해. 예를 들어서 의대다. 그러면 수학이나 아니면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해. 수학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제가 알기로는 문제를 낸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인 진로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학습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소서에 좀 명쾌하게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하늘고는 1단계 교과 성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다 A야. 그렇겠죠. 거의 다 올백입니다. 네. 예, 제가 그냥 거의 다 올백의 A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예, 아니, 올백이 아닌 애들도 있지만 일단은 다 전 과목 올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뽑을 때 그것만을 기준으로 교과 성적에서 많이 뽑죠. 그래서 2배수를 뽑는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성적 순으로 어느 정도 뽑을 애들 다 뽑았어요. 그래서 공통 질문에서는 약간 인성적인 부분, 자기주도 학습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자소서에 나와 있는 특히 진로 아니면 지원 동기 이거하고 결부해서 되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합격 불합격 결정된다. 그래서 의외로 송도나 유적 가보면 송도도 서울에도 요 하늘고 대비해주는 면접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고액에. 저도 이제 몇 군데 얘기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거 준비해주라는 예고를 들어봤는데 이 학교는 준비하는데도 비싸고 들어가서도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뭐 보낼 수만 있다면 그 값도 대출 받는 거죠. 다 땡기는 겁니다. 은행으로부터. 아무튼 요 부분, 그래서 하늘고 입시에 대해서는 저는 대략적으로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면접을 위한 모든 단계의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다. 일단 간단하게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포스코는 솔직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선은 글로벌 미래인재가 2.26이에요. 2대1 정도. 96명 뽑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임직원 자녀 전형이 있잖아요. 임직원 자녀 전형을 뽑는 인원이 거의 한 9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0.8이에요. 일단 지원만 하면 본다. 이거는 뭐 얘기 못하겠어요. 뭐라 못하겠어요? 이거 임직원 자녀니까. 포스코 재단에서 만든 거라. 아빠가 임직원이면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만 들어가서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인천 연주도 한 2대1이면 그렇게 아주 높진 않죠. 왜냐면 이게 좀 후기 지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기 지역 1순위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게 있고, 솔직히 이 정도 학교를 쓸 수 있는 애들이면 하늘고를 많이 고민해요. 하늘고를 많이 고민할 거고,
어문계열, 인문계열에서는 국제고도 많이 고민해서 봤죠. 그 같은 그 라인에 있으니까. 그리고 포스코가 이공계로 특화했기 때문에 특히 과고 떨어진 애들 중에서 선택하는 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경쟁률 자체는 낮아 보이지만 상당히 그 지원하는 학원 역량 있는 인원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내가 볼 때 그냥 전교 5등 안에 들어야 돼. 그 특목이라고 하는 건 다 잘해야 된다고 봐요. 정확히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똑같습니다. 두 2배수로 뽑고 이제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자 대신 여기는 이제 자소서가 세문항이에요. 자기주도 학습, 이 진로, 그리고 인성 영역에 대한 자소서도 따로 쓰고. 그래서 최소 특목고 준비 기준으로 요 생기부하고 학습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얘네 포스코고가. 그러니까 의외로 포스코고로 되게 띄엄띄엄 보는 애들이 많아. 이게 그냥 광역시 자사고니까 뭐 그냥 공부 좀 하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고서 진짜 1단계부터 우르르 떨어지고 면접에서 말도 못하고 나온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굉장히 좀 나름 진짜 여기 입시를 딱 준비하는 3학년 최소한 2학기 들어갈 때부터는 정말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야 돼요. 오히려 포스코고가 훨씬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문항은 공통하고 개별 문항인데 한 10분 내외로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단답형 문항으로 되게 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역량하고 인성 중심 문항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기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요거를 되게 강조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개별 면접 문항에서 이제 진로 뭐 그런데 이제 특히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들,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데서의 전체적인 이 좀 설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고가 하늘고보다 조금 더 잘 돼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하늘고는 제가 뺐지만 독서 활동도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쪽 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 바라보는 지향점에서 틀리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성적도 좋은데 활동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잘한다.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고. 근데 어떤 그 활동에서도 어떤 좀 깊이 있게 활동하는 데다 중점을 두고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하는 좀 성향이다. 저는 그럼 뭐 하늘고.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약간 더 이공계면 저는 포스코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의대다. 만약. 의대다 하면은 저는 솔직히 거기서는 저는 하늘고다 포스코고다 큰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의대는 수시로 가는 확률보다 정시로 가는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시까지 고려한다면 둘 다 수능 준비를 다 해주는 학교들이니까 뭐 만약 그냥 집에서도 학교로 보내고 싶다고 하면 저는 포스코고 집에서도 보내고 싶다고 하면 통합으로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가둬놓고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하늘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하늘고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근데 제가 알기로 주말에 뭐 외출중하고 뭐 하고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런 게 있어서 막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아주 빡빡하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소 2주에 한 번 정도는 나온다고 저도 대충 이제 듣고 있는데 뭐 매년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매년마다 차이가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통학이니까 학교 기준이 통학 사이즈입니다. 통학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니까 뭐 아주 먼 지역에 있는 애들이면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고 맞아요. 여기 중앙 정도 저희 지역부터는 통학입니다. 저희 지역에 따라서 통학시키는 학부모님들이 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좀 우리 아이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하늘고냐 포스코냐 또 구별할 수 있다. 좀 본인이 스스로 잘하는 친구 뭐 하늘고 좀 엄마가 케어를 좀 해야 된다. 예,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포스코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고와 포스코고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 얘기는 뭐 요 정도로 일단 일단락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또 입시 전형이 아마 1학기 한 5월 이후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바뀐 것들이 있으면 그때 한 번 더 얘기하는 정도? 네.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이제 오늘 이제 나름 차각만다. 그렇죠.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팩트 체크를 뭘 해볼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특목 가는 친구들 몇몇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 하나 이거였어요. 자사고 5등급이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자사고 가면 좋은 대학 간다고 하면 아니 5등급도 종합 전형으로 소위 얘기하는 성소한 쓸 수 있냐? 중중이지 쓸 수 있냐? 쓸 수 있죠.
뭐 못 쓰지 않죠. 일반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진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몇몇 그 입시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설명회 학원들이 있어요. 뭐 틀렸다라고 보진 않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팩트입니다. 일단 지금 자사고가 3년 이 블라인드 소리평가 이전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5등급 돼도 솔직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면 학교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블라인드 소리평가예요. 학교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학교 이름을 알 수가 없게 되면 가장 불리한 학교들이 자사고예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 봤던 과고나 외고는 명확해요. 서류만 봐도 과고인지 외고인지 알 수 있어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사고들은, 물론 특정 몇몇 자사고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광역시, 특히 광역시 자사고들은 교육 과정이 일반고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자사고가 되게 불리해졌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자사고 중에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자사고인 학교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종합전형이 예전에 비해서 학업 역량, 즉 교과 내신이라고 하는 이 교과 성적의 지표, 세팅 내용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물론 정성평가하고 있지만 그 정성평가가 수치를 아예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등급을 안 보는 거지. 그렇죠. 원점수, 표준점수, 뭐 백분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에서도 결국에는 내신이 좋은 친구들이 유리해요. 자사고라고 알고 있어도 자사고 5등급에 대해서 일반고 저는 2등급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사고 5등급보다 일반고 2등급이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이 또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사고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수능으로 왜냐면 그쵸, 자사고 안에서는 5등급이라는 게 얘가 못해서가 아니야. 너무 잘하면서 말아서 5등급인가. 그죠? 그런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얘네가 수능 공부를 하면은 마지막에 제가 적어놨지만 내신이 5등급인데 수능이 최소 2등급, 3등급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신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수시 어쩌장을 써, 그냥 소형고 선수 안 쓰는 거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밑에 있는 학교 붙으면 정시로 못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소형고 성수한 그냥 낮은 과 쓰는 게 나아. 그리고 운 좋게 붙으면 가는 건 거고, 아니면 떨어지면 어차피 정시로도 내가 잘하면 이 학교 갈 수 있거든. 왜냐면 내신이 5등급인데 얘네가 수능은 최소 3등급, 2등급에 나와. 수능에 올 2등급 찍으면 제 생각이 맞으면 최소한 중경이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데 뭐 굳이 5등급에 낮은 학교를 뭐하고 쓰겠어. 그러니까 약간 일반고랑은 조금 생각이 틀리네, 친구들은.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전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5등급, 6등급인데 뭐 중대 쓴다고 하고 막 경희대 쓴다고 하고 해버리니까 애들 입장에서 뭐야, 자사고는 5등급이면 종합에서 뭐 경희대 써? 우리 5등급이면 지방 국공립도 못 쓰는데? 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얘네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 써놓고 합격하는 게 붙이면 안 좋은 거고, 불합격하면 수능 봐서 점수를 왜냐면 정시로도 경희대를 내가 갈 것 같은데 굳이 왜 내가 수시에서 낫겠어. 그러네. 그렇잖아. 그리고 낮은 학교 써봤자 어차피 얘네는 다 반수하고 재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에 대한 선택 권한을 낮게 안 가져가는 거죠. 그럼 진짜 낮게 가져가는 거는 예를 들면 그래도 상위 15개 안에 있는 학교들, 그 밑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를 조지는 거지. 대표적인 뭐 컴공, 뭐 생명공학 이런 계통. 아니면 정말 자사고도 9등급이 있잖아. 그렇지. 자사고 9등급, 8등급, 7등급 있잖아. 걔네들이 가는 걸 수도 있죠. 근데 걔네들도 제가 볼 때 수능 보면 최소 3은 찍어요. 그러니까 가서 도태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사고 입시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자사고만큼은 가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 후기 지원이에요. 3대1이고 2대1이라는 게 가능성은 높지만 누군가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교 1등끼리 게임했는데 누군가 전교 1등은 자사고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사고를 못 간다고 해서 그러면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일반고 가서도 충분히 최상위 등급 1등급 찍기 시작하면 자사고에 있는 애매한 3등급, 4등급보다 걔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내가 이러한 목표 때문에 자사고를 간다라는 기준을 잡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방향을 많이 잡을 수 있어. 내가 A라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대학 준비를 할 건데, 자사고는 A가 안 되면 B, B가 안 되면 C라고 하는 대안까지도 학교에서 할 수 있다라는데 나는 조금 더 주목을 하자. 일반고는 솔직히 A 아니면 B밖에 없다 보니 아무래도 C, D라는 대안이 적으니까,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부분에 전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해서 가면 좋지만, 열심히 했는데 못 갔다고 해서 이 친구가 떨어지거나 능력이 안 된다고 보면 안 된다. 일반고 가서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자사고 가서 자사고에서 5등급 한다? 그게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들어가는 정도의 레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가서가 문제죠. 들어가서 그 안에서 3등급 들어갈 수 있냐, 2등급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뭐 내신을 버리고 수능으로 전환했을 때 수능 진짜 올 1점 올 수 있느냐, 요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자사고도 가면 거기서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고,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사고에 대한 입시 얘기를 하는 거지, 자사고를 꼭 가세요, 뭐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히 이게 과고는 진짜 딱 과학, 외고는 딱 외고. 근데 자사고는 오늘 우리가 얘기가 좀 길었잖아요. 할 얘기가 많네.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바라보는 애들이 있고, 학부모님들도 여기는 현실로 바라보는 학부모님 되게 많거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어느 정도 적정 성적을 유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다 해볼 수 있잖아. 왜냐면 학원을 안 다녀도 전체 과목에도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특화되어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애를 딱 봤을 때 잘해. 하지만 수학, 과학을 정말 잘하진 못해. 그러면은 과거 일단 제껴두고. 그렇지. 잘해. 근데 영어를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하진 못해. 그럼 외고 제껴주고. 잘해? 그러면 자사고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접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 지역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포스코고하고 인천고등학교하고 어디가 더 낫나요? 여학생들 학부모님들은 뭐 예를 들어 포스코고하고 인명여고하고 어디가 더 낫나요라는 얘기를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에 가까운 데를 최고 명문고 보내냐. 근데 거기서 1등은 따기 쉽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야. 여기서, 왜냐면 일반고에서 솔직히 2등급 초중반이 안 되면은 입시에선 나락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좋더라면 얘네는 뭐 5등급이어도 정시까지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떻게든 방법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재보는 거지. 다만 가서 5등급 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적응 못해서 그게 가장 큰 멘탈이 문제야. 나가고 그게 거기서 제일 이제 큰 나락으로 문제가 가는 게, 이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안 하셔. 일단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거잖아.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면 5등급도 되더라. 이거잖아.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안 하셔.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설마. 아니, 설마 우리 애가. 그치. 야,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전교 1등, 야, 9월에 좀 전교 2등이야. 장난해? 지금 나라? 우리 과거 썼다가 간신히 떨어진 애야. 이런 애들 진짜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그걸 맞으면 학부모님이 문제가 아니야. 애들이 멘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중학교 때 탄탄한 그 자기주도 학습과 맞물리는, 특히 수학과 영어, 국어 이 세 과목의 학업 역량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냐. 정말 최상위권 어려운 문제를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내가 풀어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제 요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자사고 되게 추천드려요. 근데 그런 게 조금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최소한 뭐 저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주변에 아시는 뭐 이런 뭐 입시 관련 전문가가 계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하신다, 특목 관련해서, 그러면 꼭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면 무조건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전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들어가는 거는 진짜 속된 말로 어른이 만들어줄 수 있어. 그쵸. 근데 들어가서는 애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그치, 그 안에서만.
근데 그거는 어른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는 괴물들이 생겨 그러니까 있어서 어른들은 그냥 입학증을 받아오는 데까지 모든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는 애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진짜 줄 세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최소한 2학년,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그거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되게 냉정하게 봐야 돼. 그래야 진짜 이 아이가 갔을 때도 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생각보다 원망 듣는 학부모이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들어갔어요. 자, 뭐 오늘 자사고와 관련된 얘기 좀 되게 길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다 자를 거라 다 자르면 될 거니까 아무리 듣고 싶으신 건 그냥 들으셔도 되고. 오늘 이제 이 자사고 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서 소위 얘기하는 저희 예비 중상 올라가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예비 중이 올라가신 학부모님들을 위한 일종의 좀 정보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년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 학업 역량을 갖고 있으면 일반고 가서도 충분히 최상위 등급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입시라고 하는 게 정말 좀 어려워요. 생물이에요. 항상 움직이고 항상 변화하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뭐 저도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매년 틀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뭐 설명해도 욕 먹고 뭐 맞고 틀리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항상 저희 모토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냥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되는 거고, 그 사이사이에 내 아이가 계속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 부모님들이 잘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학습 방향을 잡아주고, 뭐 인성적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또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조건 뭐 이것만은 아니니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과고, 외고, 뭐 국제고, 자사고를 꼭 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가기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하고, 가기 위해선 우리 아이가 이런 역량이 있으면 가서도 잘할 거다. 그러니까 가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영상을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나름 시리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특목하고 자사고가 끝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찾아뵐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재밌고 또 좀 더 유익한 정보 되시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 소장, 한 원장이었습니다.